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전해드리기로 약속한 순서입니다. 자,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반응이 무척 안녕하세요. 좋았어요. 아, 정말요? 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못 느꼈나 봐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느끼기가 아유,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제가 계속 나는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기자님처럼 좀 말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혼자 피드백을 하느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구나. 네, 뜨거운 네. 반응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네, 네. 다뤘던 그 내용이 네. 이게 한 번으로 그칠 내용이 아니다. 앞으로 맞아요. 계속 심층적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용진 기자 얼굴이 참 까맣다는 걸 느끼겠다라는 분들도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조명이 저에게로 향하고 있어서 제가 유달리 하얘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뭐 내가 원래 까맣긴 해요. 그거는 우리 그 김대호 PD랑 있어도 네. 티가 너무 나요. 김대호 PD 그 강지호 PD구나. 네. 강지호 PD랑 있으면은 좀 티가 덜 나. 그러니까 네. 강지호 PD는 빨갛잖아요. 네. 빨갛고 까맣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네, 하는데 네, 네. 그 이제 당장 뭐 김대호 PD랑 있으면 이제 티가 나더라고요. 예, 뭐 그래도 다들 다 아세요 그 부분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이거든요. 내일. 예. 우와. 네, 김병주 의원님이 군인 출신인데 네. 얼굴이 하얘요. 그리고 되게 조그마시지 않으세요? 얼굴이. 조그맣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조그맣지는 않으신데, 네. 예, 좀 하얘요. 예. 네. 보통 이제 구릿빛 얼굴을 생각하는데, 체격도 좋고, 막 아주 떡 벌어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다부지신 예, 느낌이잖아요. 키는 좀 작은데, 네. 딱 기본적으로 딱 탄탄한 그런 체형이세요. 네. 근데 피부는 또 뽀얘. 네. 나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이제 예. 피부 미용을 한번 갖고 보시는 건 뭐 안 해봤겠습니까? 네. 소용없어요.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 좀 미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정말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청문회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가 비롯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네. 대한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위한 네.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요. 네, 네. 자, 거기에서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네. 검찰이 안 부르니까 드디어 우리 법사위가 부르겠다. 법사위가 불러야죠. 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지금 법사위에서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진위 여부를 좀 밝혀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김건희를 부르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안 부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지금 뭐 JTBC나 MBC에서 계속 단독으로 뭐
조만간 부를 것 같다.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다 뻥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김건희 네. 여사도 뭐 조율된 거 없다. 검찰에서 없다. 소환 조사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토대로 소환 조사를 불응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검찰이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검사 탄핵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일종의 그 뭐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김건희 곧 탄핵할 것처럼 얘기를 할 뿐인 거거든요. 자, 아무튼 검찰이 안 부르니까 정청래 의원이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부르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인혜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요. 검찰이 안 부르면 법사위가 부른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 김건희 소환입니다. 네. 아, 오늘 뭐 이 법사위 보면서 통쾌한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뭐 대충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아,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네. 크게 이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서 1차는 이제 7월 19일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가지고 이제 뭐 김계한 사령관이 됐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임성근 제1사단장 해병 1사단장. 지금 아주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또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지금 김건희 최은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 조작에 대한 이제 의혹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최재형 목사 그 뇌물을 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최재형 목사와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씨. 권오수 회장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대표는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 로비해줬다는 이유로 이제 지금 1차에도 또 소환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 지금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9명이죠, 총 네. 이번에 소환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청원, 이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탄핵 소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솔직히 이제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적으려면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이 청문회를 여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39명의 증인을 채택을 한 겁니다. 아, 이 증인 채택 과정이 참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국힘당 애들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당시 그 회의 장면부터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안건,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려고 했던 의사 진행 안건은 1항부터 1, 2, 3, 4 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서면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릴게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자, 의원님들 다시 한번 주의 상기시켜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세요. 드린다니까요. 자, 검토 보고 해주세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네. 많았어요. 일단 뭐 상정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올리라 마라 뭐 의사 진행 발언 있다 네. 뭐 딴 것부터 하자 막 이렇게 옆에서 좀 시끌벅적했네요. 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진행되기는 진행이 됐어요. 네. 그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증인이 총 39명이죠? 네. 증인이 어. 총 39명 정도 성당 됩니다. 됐고. 네. 국힘당 의원들 시작부터 보니까 뭐 의사 진행에 협조할 뜻은 없어 보여요. 간사 선임 가지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간사 선임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간사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승원 위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하루 전날에 이미 다 1, 2, 3, 4번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사 선임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5번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1번에 배치를 해달라. 먼저 간사 선임부터 하고 앞당겨달라. 네,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이런 진행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이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통했거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통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 간사 선임부터 합시다. 뭐 이렇게 국힘당에서 이렇게 우기면 또는 뭐 그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합시다라고 우기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쪽 애들이 이제 뭐 땡깡을 부린다든지 그걸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해도 어느 정도 그냥 의사 진행 방해를 거치고 지나가게끔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런 의사 진행 방해, 뻔히 보이는 의사 진행 방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어쨌든 이 국힘 법사위 의원들이 만난 최고의 불행은 정청래 위원장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정청래 위원장 정말 미울 것 같아요. 네. 정말 미울 것 같은데, 이제 좀 국힘당 애들 좀 이상한 것이 이게 간사 선임을 빨리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려면 진작 이렇게 간사 선임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여유가 꽤 있었거든요, 지난번.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 간사 선임안을 제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뭐 했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간사 선임 건으로 해서 먼저 간사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파행을 시키던지 참여를 안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지금 박은정 위원과 함께 지금 이제 1, 2, 3, 4번 먼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다라고 딱 잘라버리니 간사 선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땡깡을 부리면서 네. 회의 진행을 가장 방해했죠.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했죠. 원래는 이제 시작은 그 간사 선임을 통해 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간사 선임이 되면은 의사 일정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의사 일정 협의를 이제 지연시키는 걸로 해서 의사를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들어눕는 방법을 쓴 거구나. 네. 아하. 이제 이걸 간사 선임으로 이제 우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걸 갖고 계속 우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야, 참 볼만 했겠네요. 네. 근데 너무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청래 위원장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이제 다른 위원분들께서 좀 사이다 발언을 해주셔서 중간중간 속 시원하긴 했습니다만
그 국힘 법사위원들 우길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뭐 서영교 의원 같은 분은 정말 그때그때 막 시원하게 잘 질러주셨고, 네.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전투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보면서. 예. 하나도 안 지고 요새 막 잘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의 주적이 아마, 주진우의 주적이 아마 장경태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뭐 장경태 의원은 보니까 유상범 의원도 가끔씩 물고 뜯고 하기도 하고, 주진우는 장경태, 그 다음에 유상범은 서영교, 뭐 이렇게 되지 않나. 맞아요.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누구가 가장 심하게 발목 잡고 늘어지던가요? 이 한숨 붙으시네. 세 명인데 총 세 명인데 네. 이 세 명이 공통적으로 이제 서울대 출신의 그리고 또 검사 출신의 필리버스터를 했고 지금 법사위에 있는 세 명 곽규택, 주진우, 유상범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주된 의사 진행 발언을 했고요. 의사 발언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 셋이 굉장히 윤 대통령을 지키는 듯한 발언과 함께 좀 구태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토론 진행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한참 하고 네. 의사 진행 발언 한참 끝나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을 각각 3번씩 했나요? 4번씩 했나요? 막 그렇게 하다가 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을 들어갔는데 네. 토론에 들어가가지고도 또 한참 또 이렇게 어깃장을 놓았다. 그렇죠. 네. 야, 그 어깃장을 놓는데도 가장 많은 활약을 보였던 사람들이 유상범, 주진우, 곽규택. 네. 다 서울대 출신의 검사 출신의. 필리버스터 진행하면서 맞네. 또 필리버스터 됐네. 네. 윤석열의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그렇죠. 톡톡히 했겠네요. 간만에 그 작년 총선인 줄 알았어요. 전 작년 총선 시즌인 줄 알았어요. 작년 총선 때 친윤계 의원들이 네. 정말 윤석열 지키기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되풀이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누구 발언이 제일 눈에 띄던가요? 우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곽규택 의원일 수가 있겠는데요. 곽규택 의원요. 뭐라든가요,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도대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연계를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 그리고 왜 이걸 갑자기 청문회까지 진행을 시켜서 올리냐. 알고 봤더니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김여정이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청원에 대해서 100만이 넘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그때에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그래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어떤 그런 이제 뭔가 개입이 된 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이거 듣고 가만히 있던가요, 민주당 의원들? 난리 났죠. 장경태 의원 난리 났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정청래 위원장이 뭐 국민의힘 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냅둬라, 쟤들 원래 저래. 원래 저런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북한 아니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야, 근데 검사스럽네. 참 검사스럽네.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윤석열 탄핵 얘기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100만이 넘었을 때 그 100만이 넘은 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안건 상정이 김여정이가 하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시점에 뭐 안건 상정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 노릇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 우기기가 통하지 않으니 이제 북한 갖고 늘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아니 윤석열 탄핵 그 상정될 때쯤에 김여정이 얘기했나 보지. 그 거꾸로 지금 그렇게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수구 세력은 이념 아니면 북한
아니 이런 이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야,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드러나 볼까요?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한번. 예. 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과 같이 갑작스레 장경태 잠깐만요. 탄핵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에는 해당 청원안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오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물이 선고받은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며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이라고 이해됩니다. 북한 노동당의 담화문에서 탄핵 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는 탄핵 청원안, 그리고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가 노란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하긴 했네. 이게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 수단을 이제 북한으로 이제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나 본인들 말이 말할 게 없으면 또 공격할 게 없으면 또 북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70년 넘게 그 북한을 가지고 이용하던 그런 작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김여정이 얘기한 걸 이렇게 또 끼워 맞춰 붙이네요. 네. 야, 이렇게 끼워 맞춰 붙일 수 있는 이것도 능력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은 검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직후에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2년이 된 얘기네. 그때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그 검사들의 수준이 너무 황당한 거야.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대단히 엄청난 지성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성은 개뿔? 무슨 지성은 둘째치고 예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검사스럽다는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다시 한번 정말 검사스럽다. 네. 특히 곽규택 저런 사람이 검사였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사람들 아찔하네요.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하네요. 끔찍한 거죠. 네. 곽규택하고 그다음에 유상범, 네. 주진우 주진우. 이런 네.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유상범 의원은 벌써 한숨 나온다 시작부터. 자꾸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네. 저도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0만 명이 탄핵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탄핵 청원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에 이제 어떤 바람으로 흘리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느냐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안 되면 또 문재인 물고 늘어지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단 우선 사안부터 다르고 그리고 굳이 뭐 팩트를 집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140만 명이 이제 동원한 거는 당연히 어떤 세력이 있었겠죠. 우리가 잘 그쵸. 아는 전모 씨와 네. 그 어떤 교회와 또 네, 한참 어떤 그때 이단들과 그랬을 때. 네. 그리고 사유가 뭐였냐면 이제 코로나 출국 금지 이제 입국 입국 금지에 금지. 대해서 중국 그 입국 금지를 늦게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탄핵이 들어간 건데 탄핵 청원 동의가 들어간 건데 그때 이제 150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응원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때 탄핵 140, 응원 150, 네, 150만. 응원은 심지어 150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정리가 되었는데 게다가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잖아요. 네. 청와대 게시판은 백날 첫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 건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잖아요, 이거는. 국회고 또 위법 사실이 명확하고 근데 그 위법 사실을 제대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자는 취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갖다 붙이는 거네. 그렇죠. 그걸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했다고요? 계속 네, 물고 늘어지고 그 있습니다. 양반은 검사 중에서도 고참 검사인데 많이 고참인데 그 아저씨? 정말 수준이 그 양반 검사장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으로 이제 특히 이 보수 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네. 다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 왜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너무 발언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정말 유치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들이 이런 발언밖에 못한다라는 사실이 참 많이 유감 차원을 넘어서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유상범 나름 또 간사를 해봤던 분이고 경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검사장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 3선 이제 되셨을걸요 아마. 네, 그리고 그 영화 배우 유호성 씨 네, 형이잖아요. 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눈에 그런 행동을 안 하셨는데 이번 국회 들어서 유달리 좀 그렇게 행동을 하시네. 포지션을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이제 윤석열 호위무사 쪽으로 네. 전공을 그냥 이제 잡으셨군요. 대변인 할 때도 사실 작년에 이제 대변인 한참 하실 때도 그런 뉘앙스들이나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 건 있었지만 이번 거는 아주 법사위 들어와서 네, 물고 늘어지는 게 여간 그러니까 요새 많을 이럴 수가 때 보면은 검사들을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법을 맡겼나, 그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맡겼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아찔해요, 솔직히 아찔해. 참 대단하네요. 참 어처구니 없네요. 주진우 의원 이 양반도 요즘 보니까 참 화력이 만만찮던데 사실 보면은. 주진우 의원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할 때도 보면은 아주 주옥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주옥 같은. 예. 갑자기 뭐 사람을 뭐 군수품 파손으로 장비 파손 그다음에 일병, 이병, 상병. 예, 이거 아니 여자인 저도 아는데 요새 여자분들도 모르는 분 없어요. 네,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이걸 하도 많이 놀려먹는 사람 집으면서- 많이 놀려먹었거든. 아니 이게 30년 전에 내가 우리 애 엄마랑 연애할 때 그때 써먹던 농담이었어요. 그때나 통하던 얘기야 그때.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글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진우 검사 아니구나. 주진우 의원도 이번에 또 뭐라 한마디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탄핵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 저 무슨 검사가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자꾸 법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이거는 탄핵 요건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왜 윤 대통령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이게 지금 탄핵 사유가 되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계속 헌법에 위배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어이가 없는 거죠. 국힘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근데 대통령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수사를 못해 검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자꾸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5가지 사유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5가지 사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윤 대통령 본인의 수사 외압과 더불어서 부인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수사를 못하냐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지금에 와서 수사를 못하냐고. 수사하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왜 자꾸 옛날 일이라는 식으로 아니 그 옛날 일인데 왜 그러면 수사를 못해? 왜 못 밝히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위법 사실 이거는 위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법치와 정의와 공정을 따져서 한다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김건희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성역을 그냥 그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성역을 수사하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문회가 나왔을 때 그런 위법 사실을 밝혀내서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든 아니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런 취지 하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 사실상 검찰한테 해야 될 이야기들을 지금 법사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 그러니까 억지를 한번 써보겠다 이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답답했던 게 그거에 뭐 좀 그 얘기도 했다면서요. 뭐 이게 탄핵은 뭐 청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청원된 건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사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왜?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탄핵소추 지금 이거를 뭐 당장 탄핵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지금 한다는 건데. 탄핵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법사위 소관이 아니다. 이제 청원된 건에 대해서는 뭐 탄핵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지. 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제 주진우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끼워 맞추는 것 같아. 레고 블럭 끼워 맞춰가지고 레고 블럭 대충 끼워 맞추면 뭔가 모양은 돼. 뭔가 모양은 되는데 이상한 모양이죠. 뭐 그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는 청원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어요.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해요. 나도 법대잖아. 나도 박사 과정이잖아. 헌법학이 그래도 헌법 나름 또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청원은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거면은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청원을 할 수 있는 곳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기관 가가지고 탄핵해 주세요라고 청원하면 돼요. 청원에 대해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이건 택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못된 걸 배운 거야 이제.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법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법기술을 어디서 이렇게 현란한 법기술 부리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검사 때 하던 수법
그대로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검사 이야기를 때 들어보면. 이제 그 그런 식으로 법기술 쓰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말꼬리 늘어지고, 그 괜히 시간 말장난하고, 질질 끌고. 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정말 나름 엘리트라고 불리는, 최상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저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나라는 그러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뻔하다. 이게 너무나도 뻔한 거의 얘기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없으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이잖아. 더군다나 네, 뭐. 네. 너무나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답한 얘기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다음 주에도 현장의 소식 또 많이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